역상곡 함수를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상곡 함수는 우리가 삼각함수의 역함수를 만드는 것과 비슷해요. 역상곡 함수를 정의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y는 이퀄 하이퍼보릭 사인 x부터 한번 해볼까요? 하이퍼보릭 사인 x의 그래프 개형 우리가 조금 전까지도 살펴봤었죠? 이런 모양입니다. 하이퍼보릭 사인은 정역이 전실수범위, 치역도 전실수범위, 원점을 통과하는 그래프지요. 자, 우리는 역함수를 구하려면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만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데요. 보다시피 순증감수죠. 당연히 1대1 대응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문자를 먼저 바꾸죠. 자, 우리는 문자를 바꿔보니까 y 대신 x, x 대신 y로 바꿔놓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렇게 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했던 하이퍼보릭 사인 함수의 역함수인데요. 우리는 관습적으로 독립변수를 x로 쓰려고 합니다. 지금은 x를 y에 의해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y를 x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기호가 바로 역함수 기호라는 거 이미 앞에서 설명했었죠. 따라서 y는 이퀄 하이퍼보릭 사인 x의 역함수, y는 이퀄 인버스 하이퍼보릭 사인 x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역함수는 y 이퀄 x라는 직선의 대칭이어야 되잖아요. y는 이퀄 x라는 직선, y 이퀄 x라는 직선은 보라색으로 그리면 이렇게 만납니다. 이 함수하고 이 함수는 오직 원점에서만 만납니다. 이런 것은 이제 교점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나중에 평균값 정리를 통해서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 그림만 그려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인버스 하이퍼보릭 사인 x의 그래프의 개형을 빨간색으로 그려보면 노란색을 이 보라색에 대해서 대칭을 그리면은 대략 이런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자, 이 그래프가 인버스 하이퍼보릭 사인 x의 그래프고요. 정역은 전실수범위, 치역도 전실수범위고요. 원점을 통과하는 기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y는 이퀄 하이퍼보릭 코사인 함수를 가지고 역함수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하이퍼보릭 코사인 함수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함수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1을 지나고 정역이 모든 실수일 때 치역은 0보다 크나왔습니다. 정정합니다. 1보다 크나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근데 얘네들은 서로 다른 두 개의 x값에 대해서 y값이 같으니까 당연히 2대1 대응입니다. 2대1 대응이 되면 얘네들은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역을 축소시켜야만 합니다. 정역을 오른쪽 반으로 축소를 시키도록 하죠. 물론 왼쪽 반으로 축소시켜도 되지만 그러면 음수를 다뤄야 되니까 좀 불편하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 반만 다루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역을 x가 0보다 크나왔다라고 제한을 둔다면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요 범위 안에서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대응되니까 1대1 대응이 맞습니다. 자, 이제 y 이퀄 x라는 직선을 생각할 것이고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를 그려본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사인 x의 그래프예요. 그래프 윤곽을 이제 빨간색으로 그려본다면 자, 이 함수를 이 보라색 함수를 y 이퀄 x에 대칭을 해버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그래프 윤곽만 그려보면 이런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이 함수를 우리는 하이퍼보릭 코사인 함수의 역함수, 즉 y 대신 x로 x 대신에 y로 바꿔놓으면 이건데요. 앞서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독립변수를 x로 쓰는 것이 거의 관습이다 보니까 양변에 이제 마치 합성할 때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사인 합성하듯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곡선이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얘네들은 1,0 다시 말해서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보면 1보다 크나왔고 y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보다 크나왔던 그런 그래프입니다. 증가하는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인버스 하이퍼보릭 사인 함수의 그래프 개형,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인버스 하이퍼보릭 탄젠트의 그래프의 개형과 그리고 기호의 약속을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인버스 하이퍼보릭 탄젠트는 y는 이퀄 하이퍼보릭 탄젠트 x에서 문자를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린 조금 전에 얘는 아크 탄젠트랑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이퍼보릭 탄젠트 x는 치역이 마이너스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래프 윤곽은 대략 이런 그래프였어야 돼요. 원점 대칭이 되고 순증감수니까 전 범위에서 1대1 대응이 되는 게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범위에서 1대1 대응이 됐으니까 그러면 y 이퀄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이 파란색 이 직선이 y 이퀄 x가 되고요. 요 하얀색이 y는 이퀄 하이퍼보릭 탄젠트 x입니다.
자, 이제 역함수는 얘가 순증감수 1대1 대응이 되니까 역함수는 이 y = x라는 직선의 대칭을 그리면 돼요. 옆에다 따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함수의 정역은 역함수의 치역으로 가고 원래함수의 치역은 역함수의 정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완만한 S자를 y = x에 대칭을 하니까 그래프의 윤곽을 빨간색으로 그려본다면은 대략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얘가 바로 y는 이퀄 인버스 하이퍼보릭 탄젠트 x의 그래프인데요. 마치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탄젠트 x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대신 탄젠트 x는 좀 넓어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플러스 2분의 파이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지만 인버스 하이퍼보릭 탄젠트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원점 대칭이고 기함수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문자를 1대1 대응이 되니까 문자 바꿔서 바로 역함수를 구할 수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관습적으로 y를 x로 표시한 게 이거고요. 그래서 이 인버스 하이퍼보릭 탄젠트의 정역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치역은 전실수범이고 원점을 통과하는 그래프예요. 기함수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역삼각 함수를 우리가 약속을 했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여기 나와 있던 그래프들은 이제 교재에 나온 그래프들이에요. 여기에 다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요. 인버스 하이퍼보릭 탄젠트까지도 다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실 이 함수들 말고도 인버스 하이퍼보릭 시컨트,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시컨트,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탄젠트도 당연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앞서 그렸으니까 y =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다음 같은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삼각 함수를 로그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걸 왜 다루고 있습니까? 하면 사실 우리가 쌍곡 함수는 지수함수들의 결합으로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쌍곡함수의 역함수는 당연히 쌍곡함수의 역함수는 로그로 표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수함수들의 역함수가 로그였기 때문에 지수함수들의 결합으로 표시되는 함수가 쌍곡함수였었으니까 그래서 쌍곡함수의 역함수는 당연히 로그 표현을 가져야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지금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식들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역쌍곡함수들이 항상 로그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1번과 2번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부호에 조심해야 돼요. 1번은 루트 안에가 플러스인데 비해서 2번은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다 보면 약간 헷갈리거든요. 이거 반대로 잘못 기억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 우리는 왜 그럴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하나 증명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인버스 하이퍼보릭 사인이 왜 저런 로그 표현을 가졌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려는 거예요. 자, 이제 y는 이퀄 인버스 하이퍼보릭 사인이 있을 때 양변에 하이퍼보릭 사인을 합선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하이퍼보릭 사인 y가 되고 자신과 자신의 역함수끼리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니까 x가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하이퍼보릭 사인 y는 2분의 2의 y승 가운데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승 이퀄 x가 돼요. 양변에 1을 곱합니다. 그럼 2의 y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승 이퀄 2x가 될 것이고 다시 양변에 2의 y승을 곱합니다. 그 2의 y승의 전체 조합이 되고 2의 y승 곱했으니까 좌변을 이해할까요? 2x 2의 y승이 되고 2의 y승을 다 곱하니까 여기는 지수법칙 적용하니까 1 이퀄 0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2의 y승을 하나의 문자로 간주해봐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x 마이너스 1 이퀄처럼 얘를 하나의 문자로 간주한다면 2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2차 방정식이 됐으니까 우리는 근의 공식에다 대입해서 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1차식 합의 개수가 짝수꼴이잖아요. 간편 공식을 적용합니다. 최고차 합의 개수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b 마이너스 x를 제곱하니까 x예죠. 마이너스 a c예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나옵니다. 이때 복부가 다 가능할까요? 라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x가 0일 때 왜냐하면 하이퍼보릭 사인의 역함수는 전범위에서 잘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x 대신 0을 대입하면 0 마이너스 루트 1은 1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지수함수가 음이 나올 리는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무연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2의 y승이 양수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는 무형근이 되고요. 이제 이 식에서 양변에 로그를 취합니다. 로그를 취하면 진수의 거듭조 로그 앞에 배수로 내려가고 밑과 지수가 같은 로그는 1이 되죠. 로그를 취했으니까 x 더하기 루트 x의 저 플러스 1입니다. 이때 y는 이 y와 똑같은 y예요. 그래서 인버스 하이퍼보리 사인은 로그 x 더하기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1 이와 같이 됩니다. 자, 1번은 증명하기가 아주 수월했었습니다. 근데 2번은 증명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끔 학교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도 인버스 하이퍼보리 코사인이 저렇게 되는 것을 증명하시라는 얘기인데요. 설명을 잘못 붙이면 전혀 틀리게 돼요. 자, 얘는 이해하기 쉬웠죠. 자, 2번도 마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비슷한 방법입니다. 똑같은 테크닉으로 y는 이퀄 인버스 하이퍼보리 코사인 x를 양변에 하이퍼보리 코사인을 합산하니까 하이퍼보리 코사인 y는 이퀄 자신과 자신의 역함수끼리 합산하니까 x가 됐죠.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하겠습니다. 얘는 정의로부터 이제 2의 y승 가운데 덧셈 2의 마이너스 y승 이퀄 x예요. 똑같이 이렇게 곱하고 2를 곱하고 양변에 2의 y승 곱해서 한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이거 플러스니까 이제 정돈을 하면은 얘랑 똑같이 정돈을 하면 2의 y승의 전체 제곱 오른쪽이 2를 곱하고 2의 y승을 곱한 다음에 왼쪽으로 넘기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 2의 y승을 또 곱하니까 이게 플러스 1이잖아요. 아까와는 이 끝에 부호가 달라져 있습니다. 이제 똑같이 2의 y승을 하나의 문자로 간주해서 앞에서 한 것처럼 계산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다음에 똑같이 나와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가 1이고 C가 여기 플러스 1이니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루트 하나가 마이너스 1 나오는 건 이제 알게 됐는데 이거 복부가 나왔어요. 앞에서는요. x 대신 0을 대입해 봤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여기 치역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가 무형근이었었는데요. 자, 지금은 잘 보세요. 인버스 하이퍼보리 코사인은 그래프의 윤곽 자체가 1,0 요 이상에서만 정의되는 이런 함수예요. 그러니까 1을 대입해 보세요. 여기다 1을 대입하면은 양수가 나와요. 그리고 2나 4, 3이나 4 어떤 값을 대입해도 마이너스를 넣어도 여전히 양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가 음수라서 답이 안 된다라는 논리는 성립 안 합니다. 플러스를 넣든 마이너스를 넣든 간에 이건 다 양수가 되는 건 맞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정확하게 마이너스는 무형근이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교 시험에서 이거 낼 때, 증명하라고 나올 때 마이너스가 왜 답이 되지 않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인버스 하이퍼보리 코사인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이 함수는 y가 인버스 하이퍼보리 코사인을 잘 보세요. 0보다 크 났잖아요. 이 y는 이퀄 인버스 하이퍼보리 코사인 x에서 y는 치역이 0보다 크 났습니다. 따라서 이 y가 같은 y거든요. 그래서 2의 y승에서 2의 y승 여기를 y치라 봐요. 여기가 2의 y승에서 y가 0보다 크 났으면은 그때는 치역이 뭐보다 크 나타야 되겠어요? 1보다 크 났다는 것을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 보니까 이제 y가 이때 하나 더 써볼게요. 이 y가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치역이 0보다 크 나타야 되거든요. 요거이므로 y가 0보다 크 나타야 되므로 그러니까 2의 y승은 당연히 그림을 보세요. 1보다 크 나타야 됩니다. 자, 이제 1보다 크 나타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야 되는데요. 한편 여기 x 더하기 루트하고 x 더하기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를 곱해보세요. 잘 보면 합차의 곱이죠. 그럼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해요. 루트를 벗겨내니까 이렇게 되고 x제곱 지워지고 플러스 1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얘하고 얘를 곱했더니 1이 나온대요. 근데 둘 다 양수거든요. 얘도 양수 얘도 양수인데 두 양수를 곱해서 1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어느 하나는 다른 쪽에 역수와 같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다른 쪽에 역수가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가 3이면 다른 쪽이 3분의 1, 하나가 5면 다른 쪽이 5분의 1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볼 때 이거 덧셈이고 뺄셈이잖아요. 당연히 초록색 밑줄 쳐는 식하고 보라색 밑줄 쳐는 식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보라색 밑줄 쳐는 식이 더 클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둘만 비교해 보면 2개 곱해서 1이니까 하나가 어떤 수의 역수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당연히 얘가 1보다 크겠군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거 1보다 큰 것을 찾았어야 되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마이너스는 무형근입니다. 2의 y승이 1보다 크나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 쓰면 2의 y승은 가운데가 덧셈인 것만 남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양변에 또 로그를 취할 것입니다.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은 이제 이 모양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변에 로그를 취하니까 2의 y승에서 그럼 로그 취하니까 진수요점 로그 앞에 배수 내려가니까 y만 남을 것이고요. 양변에 로그를 취했으니까 로그 x 더하기 루트 x의 점 마이너스 1만 남습니다. 이해됐죠? 이때 이 y가 같은 이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사인을 나타내는 같은 y거든요. 따라서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사인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사인은 정의역이 1보다 크나 같으니까 이 조건을 붙인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그래서 인버스 하이퍼보릭 사인은 하나가 음수니까 안 돼서 아예 그냥 쉽게 판단이 되는데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사인은요 이렇게 다 따져봐야 되니까 그거에 조금 더 까다롭긴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1번보다는 2번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자, 3번은 뭐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3번 인버스 하이퍼보릭 탄젠트는 2분의 로그 1-x분의 1 플러스 x인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버스 하이퍼보릭 사인, 인버스 하이퍼보릭 탄젠트 x인데요. 자, 양변에 하이퍼보릭 탄젠트를 합산하니까 하이퍼보릭 탄젠트 y는 이퀄 자신과 자신의 역함수끼리 합산하니까 항등함수가 돼서 x가 됐죠.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하이퍼보릭 탄젠트의 정의로부터 2의 y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y승분의 2의 y승 마이너스 2의 y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승이에요. 이거 y예요. 이것이 x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거 계산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요. 분모 분자에다가 2의 y선을 다 곱해봐요. 2의 y선을 다 곱하니까 주어진 식은 전개를 해보면 2의 2y승 더하기 1이고 전개를 하면 2의 2y승 마이너스 1이 돼서 이건 x예요. 자, 양변에 2의 2y승 더하기 1을 곱하겠습니다. 증명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이걸 이렇게 곱해요. 그러면 2의 2y승 마이너스 1은 이퀄 x 2의 2y승 플러스 1이 되고 우변 전개합니다. x 2의 y승 플러스 x가 되고 자, 이제 1을 오른쪽으로 이항하고 얘를 좌변으로 이항해서 2의 2y승이 공통이니까 묶어내면 1 마이너스 x 넘어가니까 1 플러스 x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인버스 하이퍼보릭 탄젠트의 그래프의 개형은 양끝점 안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1도 안 들어가고 플러스 1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도 안 들어가고 플러스 1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요. 요거보다 크고 요거보다 작은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인버스 하이퍼보릭 탄젠트는 마치 탄젠트 x의 그래프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1도 안 들어가고 마이너스 1도 안 들어가잖아요. 요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1이 아니 x가 1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의 2y승은 이퀄 1-x분의 1 플러스 x가 되고요. 양변에 로그를 취합니다. 로그를 취하면은 진수의 거듭점 로그 앞에 배수로 내려갈 것이고 그래서 이거 앞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밑과 진수 같은 경우는 1이니까 안 써도 되죠. 2y는 양변을 2로 나누면 2분의 1 로그 1-x분의 1 플러스 x가 됐고요. 이 y는 쭉 올라가면 얘랑 똑같은 y잖아요. 그래서 인버스 하이퍼보릭 탄젠트로 다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3개를 다 증명해 봤어요. 도대체 연습 문제 이거 증명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버스 하이퍼보릭 사인의 로그 표현 로그 x 더하기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었고요.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사인의 로그 표현 로그 x 더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가운데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인버스 하이퍼보릭 탄젠트의 로그 표현 2분의 1 로그 1-x분의 1 플러스 x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